자, 이제 한번 이제 볼게요. 아까 우리 했던 거예요. 이제 국계법. 국계법에서 등장하는 계획은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광역도시 계획이 있었죠. 광역도시 계획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었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 3가지가 있었다라고 했고요. 수립 대상 지역을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대상 지역이 특별시 광역시인가요? 아니죠. 광역계획권입니다. 네. 속으시면 안 돼요. 광역계획권. 2개 이상의 지역을 묶으면 광역계획권이 된다라고 했고요.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도시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딘가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딘가요? 여기도 똑같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특별시 똑같다는 거예요.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 광역계획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비구속적이었다. 자, 비구속적이라는 말은 이걸 원인으로 해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어떤 행정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행정 심판 안 된다. 행정 소송 안 된다. 행정소송 안 된다. 이유는 뭐예요? 비구속적이면서 이게 장기 발전 방향을 도모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장기라는 말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고요. 이 계획이 즉각적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이걸 원인으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 청구 못 한다라고 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유는 얘가 장기이기 때문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어때요? 이건 구속적 행정 계획이었죠. 구속적 행정 계획이다. 자, 구속적 행정 계획이었고요. 구속적 행정 계획이라는 말은 자, 이걸 원인으로 해서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제기할 수 있다. 행정 심판 제기 가능, 행정 소송 제기 가능. 자, 이거 이제 구체성을 띠는 계획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했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기반으로 용용용 기도지를 정한다. 용용용 기도지를 정한다. 약 오르는 것 같죠? 용용용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용용용 기도지.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용용 기도지를 이제 결정한다.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광역도시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광역도시 계획하고 도시군 기본 계획 이렇게 볼 건데요. 광역도시 계획을 좀 볼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을 볼게요. 광역계획, 광역도시계획. 요걸 이제 좀 개별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친 경우. 좀 나눠서 보셔야 돼요. 물론 싹 다 외우면 뭐 상관없습니다. 싹 다 외우면 뭐 그냥 뭐 이렇게 나눠서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자, 이해가 안 되면 좀 안 외워지니까 자 볼게요.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이죠.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 자, 이렇게 2가지 좀 나눠서 보셔야 돼요.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가 있고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게 2개 이상의 시도를 묶는 계획이다 라고 그랬는데, 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서울특별시가 있고 그 옆에 경기도 과천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묶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번에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쳤대요. 그러면 여기는 경기도 포천시, 그리고 포천 옆에 지금처럼 물라면, 오늘은 안전할까 모르겠네요.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둘 사이에 둘 다 똑같이 다리를 놓는다. 도로를 놓는다. 자, 요런 계획을 세울 때 요걸 한번 이제 가정해 보는 거죠. 첫 번째, 광역 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서울특별시와 자, 광역 계획권이라고 하는 거는 2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전체하고 경기도 과천시 전체, 경기도 과천시 이렇게 전체를 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한쪽은 전체를 하고 한쪽은 이렇게 부분으로 설정하는 것도 상관없고 이쪽의 일부하고 이쪽의 일부를 설정하는 것도 상관없고 그렇죠. 그래서 땅콩 모양으로 묶으면 자, 이게 광역 계획권이 됩니다. 광역 계획권. 여기도 마찬가지죠. 경기도 포천시의 일부를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요. 경기도 연천군의 일부를 이렇게 묶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떻게 전체를 묶든 일부를 묶든 다 상관은 없어요.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으면 광역 계획권이 탄생을 합니다. 그 광역 계획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 도시 계획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광역 계획권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광역 계획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 도시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광역 도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광역 도시 계획에는 특이하게 지정권자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지정권자. 아니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정권자가 없나요? 없어요. 이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권자. 배우셔야죠. 광역도시계획에 지정권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과천시 사이에 이렇게 도로를 놓는다는 거예요. 도로를 놓는데 도로를 놔라. 지정은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거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우두머리는 서울특별시장, 경기도 과천시의 우두머리는 경기도지사 이렇게 되는데 여기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죠. 그런데 얘네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위에서 지정한다는 거예요. 지정권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과천시 사이에 도로를 놔라라고 지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포천시, 여기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자, 여기도 그렇죠. 포천시장, 여기 연천군의 우두머리는 연천군수. 얘네들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포천시장과 연천군수보다 높은 자가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 지정하는 거니까 여기는 경기도에 속해 있고 경기도에 속해 있으니 경기도지사, 그렇죠. 경기도지사. 지금 여기 도지사가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도지사가 이렇게 지정을 한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지금 광역도시계획에 등장을 한다. 지정권자가 등장한다. 자, 지정권자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순서가 첫 번째, 지정권자를 볼 거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수립권자를 볼 겁니다. 수립권자. 그러면 수립권자를 볼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수립했는데 이거 맞게 수립한 거예요?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확인해주는 자가 필요하죠. 이 자를 이제 승인권자라고 합니다. 승인권자. 세 번째, 승인권자를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외도 있다는 거예요. 예외. 자, 예외도 있다. 그래서 총 4가지를 볼 거예요. 지정권자, 수립권자, 승인권자, 예외. 이렇게 해서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거에서 이제 국장이었죠. 여기는 도지사고 수립권자 볼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과천시 사이에 도로를 놔라라고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때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 도지사죠.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서울특별시, 시, 그리고 경기도, 그러니까 시, 도지사가 되는 거죠. 우두머리가. 국장이 지정하면 국정 아래 단계에 있는 시, 도지사는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수립을 한다. 시도지사가 수립을 한 다음에 내가 맞게 한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위에 올라가서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요 사람들, 얘가 지정했으니까 요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서 수립을 한 다음에 내가 맞게 한 거예요? 라고 해서 국장한테 다시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걸 우리가 승인이라고 합니다. 시도지사가 함께 하는 거니까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는 거고요. 공동 수립한 다음에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첫 번째, 국가 계획과 관련이 있거나 우리 모든 법 체계를 통해서 국가 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다 할 수 있죠. 모든 법을 다 떠나가지고 어떤 법이든지 국가 계획과 관련됐다라고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계획과 관련돼 있거나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얘네가 3년 내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3년 내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 신청, 이 2가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한다. 국장이 단독 수립한다. 됐죠? 국장이 단독 수립한다. 자, 그럼 이제 예외를 볼게요. 예외를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제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다는 거죠. 시도지사가, 우리 못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어가 요청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 정해진 틀이기 때문에 그냥 법문이기 때문에 이게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자, 나는 요청하라고 부탁하는데, 그래서 부탁, 아무튼, 좀 외우셔야 돼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못하는, 우리끼리 못하니까, 원래 시도지사 공동수립 원칙인데, 우리끼리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요청이죠. 이렇게 되면, 시도지사,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3인이죠? 3인이 공동 수립한다. 3인이 공동 수립한다.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경기도 포천시와 경기도 연천군 사이에 도를 놓습니다. 도지사가, 자, 포천시장과 연천군수보다 높은 도지사가 다리 나라라고 지정했어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럼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따라야죠. 포천시장하고 연천군수. 그래서 여기는 시장군수가, 그 밑에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한다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게 됩니다.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한다면 이렇게 다리 놓으면 될까요? 라고 해서 다시 물어봐야 되겠죠. 그 지정권자한테. 그래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시장군수는 끝발이 안 되니까 국가계획은 관련이 없고요. 자, 여기서 그런데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한 다음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3년 내에 받아야 돼요.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얘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혼자 수립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다.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다. 자,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또 여기 예외, 네 번째 예외를 볼게요. 지금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시장군수가, 우리끼리 못하겠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군수, 그리고 누구예요? 도지사, 3인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군수, 도지사, 3인이 공동 수립한다. 자, 3인 공동 수립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라고 하는 말이 야, 우리끼리 못하는 거 맞지? 응, 맞아. 그럼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플러스 요청하는 경우, 협의라는 단어도 외우시고 요청하는 단어도 외우셔야 돼요.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라면 우리는 못하는 거니까 우리가 미루겠습니다. 도지사, 당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면 우리끼리 못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미루는 거죠. 미루는 거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다.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다. 자, 그래서 이 단계를 외우셔야 돼요. 이 단계를 외우시는데 그러면 자 볼게요. 지금 수립권자가 나왔잖아요. 광역도시계획 하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첫 번째, 제일 큰 계획.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를 보면 시도지사 나왔죠. 시도지사.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나왔죠. 그리고 밑에는 어때요? 시장군수도 나왔죠. 그리고 이쪽에 도지사도 나왔습니다. 도지사. 그러면 누구예요? 이 도지사는 시도지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권자가 되는 거예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권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인 거예요. 됐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여기 시도지사는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시도지사는 누굽니까? 한번 써볼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여기까지를 시도지사라고 해요. 여기까지. 그렇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냥 도지사. 얘네들을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시도지사. 그러니까 여기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특광, 특특, 그냥 도지사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시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요.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좀 지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립 절차를 볼 거예요. 수립 절차. 우리가 지금 이제
내용 정리 마지막 단계라서 조금 빠르게 합니다. 문제도 풀어야 돼서요. 제가 집에 유튜브 방송하려고 그거 세팅해놨어요. 유튜브 하세요? 안 하세요? 유튜브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그 나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세요. 자, 우리가 아까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수립 절차예요. 수립 절차인데, 자, 수립 절차인데요. 우리가 계획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총 이렇게 세 가지 다 볼 겁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었고요. 아, 이거 너무 이쪽에 다 썼다. 죄송합니다. 이쪽에 다시 쓸게요. 광역도시계획부터 할까요? 광역도시계획만 따로 할게요. 자, 광역도시계획.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은 크게 이제 수립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수립이 있고요. 그리고 승인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각 계획의 수립 절차입니다. 수립 절차. 자, 아까 우리가 잠깐 본 건 이제 지정권자를 본 거고, 그 지정권자하고 수립권자 그리고 승인권자를 이렇게 잠깐 보기로 했는데, 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수립할 거냐, 이제 수립 절차를 볼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세 가지 순서대로 수립 절차를 볼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은 크게 우리가 수립하고 승인, 이렇게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수립권자가 있죠. 수립권자가 있고요. 그리고 승인권자가 있습니다. 자, 수립권자가 있고 승인권자가 있는데, 특이하게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뭐가 있다 그랬죠? 지정권자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하나 따로 외우시고, 지정권자가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의 지정권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도지사가 지정권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립권자는 누가 있느냐? 아까 우리 잠깐 봤었죠? 수립할 수 있는 사람.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왜 외우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권자가 됩니다. 승인권자는 누가 되느냐라고 하면, 그 계획에 대해서 수립해놓고 아까 우리 잠깐 기억나실까? 옆에 썼는데 그 승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국장하고 도지사입니다. 자, 누구 걸 승인하느냐? 시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 계획에 대해서는 국장이 승인한다. 시장군수가 수립한 광역도시 계획에 대해서는 그 위에 급 도지사가 승인한다. 이렇게 봤었어요. 이렇게 본 거예요. 절차를 볼게요. 절차는 어떻게 따지느냐? 자, 기공의 협심 승공이죠. 자, 기초조사를 먼저 합니다. 기초조사. 그리고 공청회, 의견 청취. 아, 이거 옆에다가 한번 다 쓰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이 옆에다 쓸게요. 이게 칠판이 우리가 좀 작은 데로 이사 오니까. 자,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협의, 심의, 승인, 공고 열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두 문자 따서 외우시는데, 지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입니다.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협의, 심의, 승인, 공고, 열람의 단계다. 그래서 기공의 협심승공 해서 외우세요. 협심승공. 요렇게 배를 갈라가지고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무슨 단계라고 하느냐? 여기까지를 수립 단계라고 합니다. 수립 단계. 그리고 요 단계를 뭐라고 하느냐? 승인 단계라고 합니다. 승인 단계. 그러면 우리가 기초조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지역에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지역에 지금 인구가 얼마인지, 보통 기초조사라고 하는 말은 인구가 얼마인지, 그리고 경제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그 지역에 특수한 문화가 있는지, 사회 문화 현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게 기초조사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안 나오고 있죠. 너무 당연한 거니까. 얼마 살아? 사람들 몇 명 살아? 경제 상황은 어때? 그리고 그 지역의 특별한 사회문화 현상은 어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게 이게 기초조사 사항입니다. 공청회는 뭐냐? 공청회라고 하는 거는 자, 주민하고요. 주민하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에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에요. 요거는 생략이 불가하다 그랬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요거는 생략이 불가한 거예요. 생략 안 된다. 생략 안 된다. 의견 청취는 뭡니까? 지방의회. 자,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과정이에요. 공청회를 진행할 때는 14일 전까지 알려줘라. 이런 단계가 있죠. 14일 전까지 통지해줘라.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의견 청취. 지방의회는 의견을 다 들어본 다음에 30일 내, 자, 요거는 30일 내 의견을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지금 수립하고 승인 단계를 나눴는데 요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립 단계, 수립 절차가 누구냐면 여기 있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승인권자는 국장하고 도지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초조사 누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옆에서 써야 되는데 여기까지 했을까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한다는 겁니다. 자, 기초조사를. 공청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개최하느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개최하겠다. 그리고 의견 청취는 누가 하느냐? 마찬가지예요. 국장, 다 써버리면 자, 시장 군수인데 여기서 볼게요. 국장은 이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는데 국장은 의견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시도지사는 도의회 의견을 듣는 거예요. 시도의회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시장 군수는 시군의회가 되겠죠. 시군의회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군의회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이 의회가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협의부터는 이제 승인 단계라 그랬는데 여기 주인공이 바뀐다 그랬죠. 위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인데 밑으로 협의 단계부터는 승인 단계니까 국장하고 도지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바로 써버리면 주인공이 자, 협의 단계는 이제 국장이 있고요. 그리고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자, 국장하고 이제 시도지사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 심의 단계도 보면 국장하고 잘못 썼죠? 국장하고 도지사죠. 자, 여기 이제 칠판이 적어서 자, 여기 이쪽으로 승인 단계로 넘어오면서 주인공이 누구랑 바뀌냐면 국장하고 이제 도지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느냐가 여기 문제예요. 그래서 협의 단계는 이제 국장하고 도지사를 나눌 수가 있고요. 심의 단계도 국장하고 도지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대체 누구랑 협의를 하느냐? 국장은 항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그럼 도지사는 누구랑 협의하느냐? 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합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심의, 협의를 거치고 심의 단계로 가는데 자,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이거 각부의 장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요.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빨간 걸 쓸까요?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자, 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인을 또 누가 해주느냐? 이게 국장하고 도지사가 해준다는 거예요. 승인을 국장하고 자, 도지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고하고 열람한다.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자, 열람시킨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외우는 거는 기공의 협심승공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기공의 협심승공.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요 정도.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도지사 같은 경우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수립권자하고 승인권자 이렇게 나눠서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을 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 두 번째는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수립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정권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지정권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첫 시간에 필기했던 거 보면 이렇게 길게 썼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수립권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립할 수가 있어요. 자기 도시는, 내 도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특별시에 필요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면 특별시장이 내가 하겠다. 광역시에 필요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내가 하겠다. 특별자치시에 필요한 계획은 내가 하겠다. 특별자치도에 필요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내가 하겠다. 내 도시는 내가 알아서 한다. 라고 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장, 자, 또 군수. 이 사람들도 내 도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수립권자가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자, 이렇게 해서 6명이 등장합니다. 6명. 외우셔야 돼요. 수립권자. 그러면 이자들이 수립해놓고 이제 여기서 승인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승인은 어떻게 되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여기까지는 자기가 수립해놓고 자기가 바로 확정시켜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단어를 확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셔야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자기가 수립해놓고 자기가 바로 확정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는 자, 이 사람은 얘네들은 뭘 하게 되면 그 윗대가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는다. 자, 그래서 여기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자기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자기가 확정합니다. 그냥 이건 내가 만든 똥이니 내가 치우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확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볼게요. 이쪽에. 자, 두 번째는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요거는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그럼 첫 번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기초조사, 그리고 공청회, 의견 청취. 자, 그리고요. 요 배를 또 갈라야죠. 이렇게 배를 갈라서 협의, 심의, 승인, 공고, 자, 공고, 그 다음에 연락. 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울 때도 마찬가지로 기공의, 협심, 승공, 똑같다라고 기억하세요.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그러니까 이쪽에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이쪽에 광역도시계획은 절차가 똑같습니다. 여기도 기초조사는 마찬가지로 자, 인구, 경제, 사문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조사해요. 자,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더 추가가 되느냐? 이쪽하고 차이가 이쪽에서 지금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이거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 일단 기초조사, 우선 여기 권자를 좀 볼까요? 수립권자가 누구, 승인권자. 저쪽에 보면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여기까지가 수립 단계,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승인 단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수립권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자, 수립권자는 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청취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얘네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승인 단계로 내려오면서 자, 무슨 단계가 있었냐? 여기 특광, 특특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다 써버리면 이쪽 특광, 특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수립해놓고 자기가 확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본인이 확정합니다. 승인 단계에서 본인이 여기 위에서 수립해놓고 자기가 확정한다 그런 얘기고요. 시장 군수 같은 경우는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는 자,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라고 했어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2단계는 이렇게 위부터 자, 일단
다 처음부터 하죠. 그러면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청취, 협의, 심의, 승인, 공고, 열람 이렇게 나뉘는데요. 여기서 기초조사에서 추가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토, 제가 추가가 된다 그랬어요. 기초조사에서는 토지 적성평가, 그렇죠. 두 번째는 재해 취약성 분석, 이걸 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과 다르게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토지 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여야 된다라고 했었죠. 두 가지가 더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에 도다리 12m 뭐 이런 것도 했는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네, 이따가 도와주세요. 자, 시켜볼 거야. 자,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이 기초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공청회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주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죠. 공청회는 주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인데 이거는 생략이 불가하다고 그랬습니다. 생략 안 됩니다. 시험지에 맨날 나와요. 자, 지금 광역도시계획하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공청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데 생략은 불가하다 그랬어요. 생략 불가하다. 자, 그리고 여기 의견청취가 있죠. 의견청취는 각 의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걸 말해요. 의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데 마찬가지로 지방의회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거리가 있다면 30일 내 의견 제시하라. 공청회는 공청회 14일 전까지 알려라. 주민과 전문가에게 알려라. 그래서 14일 전 통지하라. 요 사유가 하나가 있고요. 의견은 이제 30일 내 지방의회는 의견을 제시하라. 자,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본다라고 하는 건데 특별시장은 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광역시장은 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특별자치시장은 특별자치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군수는 시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각 지방의회 의견을 다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본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의견 청취 과정이고요. 협의, 심의, 승인, 그리고 공고, 열람인데요. 협의는 누가 하는 거냐? 지금 주인공이 바뀌었죠? 특광, 특특하고 이쪽에 도지사예요. 여기 확정은 특광, 특특, 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죠. 협의. 자, 여기서 적어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여기 지울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 그러면 특광, 특특은 누구랑 협의하는 거냐? 아까 국장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거고 그 밑에 급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거예요. 국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그럼 시장 군수는 또 누구랑 협의하느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합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심의는 누가 하느냐? 자, 또 똑같아요. 특광, 특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리고 시장 군수도 똑같습니다. 시장 군수도 위에 보면 시장 군수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마찬가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승인은 누가 해주느냐? 여기 아까 특광, 특특은 본인이 세웠으면 본인이 확정한다 그랬죠. 확정한다. 시장 군수는 지금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광, 특특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다 써볼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본인이 바로 확정해버린다. 자기가 세운 거 자기가 확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승인해준다. 자, 그런 거였습니다. 공고 열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고 열람. 이것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열람시켜라.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용용용 기도지가 결정된다 그랬죠? 용용용 기도지가 결정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용어가 조금 바뀝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수립, 승인이라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는데 여기에서는 입안하고 결정 이런 단어로 바꾸게 되죠. 입안, 결정. 성질은 똑같은 거예요. 입안하고 수립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승인하고 결정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단어를 나눠서 쓰는 이유는 이쪽은 행정의 구체적 성질을 띠고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단어 자체를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도 막 혼용을 해서 막 바꿨어요. 근데 원칙은 여기가 입안, 그리고 여기가 결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안권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수리권자를 말하는 거죠. 입안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쪽에 보면 입안권자 보시면, 입안권자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입안을 하게 됩니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그럼 똑같죠? 여기서. 광역도시 계획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우실 때, 이렇게. 그걸 왜 이제 와서 설명해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똑같습니다. 그럼 결정권자는 누구냐? 국장하고요. 시도지사고요. 여기 하나가 더 붙어요. 대도시시장이 붙습니다. 예. 대도시시장이 붙고요. 그러니까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붙고요. 여기에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위에 시장 군수가 있는데 자기가 입안해놓고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시장 군수는 이쪽에 자. 네, 시장 군수가 자기가 입안해놓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어떤 도시를 개발할 때 어떤 지역을 개발할 때 집중적으로 개발할 때 필요한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었잖아요. 그 정도는 시장 군수가 입안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입안하고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작은 범위니까 이 정도라면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스스로 입안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입안권자고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장 군수가 됩니다. 여기 아까 시도지사는 누구라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그냥 도지사. 여기까지가 시도지사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쓰면 너무 많으니까 시험 문제도 그렇게 풀어서 안 내요. 그냥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입안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장, 군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볼게요. 이쪽을 하나 지울게요. 요거하고 요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이 기초조사할 때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이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추가가 된다.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쪽 걸 지울게요.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자, 수립 절차를 보면은요. 수립 절차예요. 처음에 이제 기초조사가 있습니다. 기초조사. 그리고 공청회가 일단 써볼게요. 똑같이 의견 정치. 여기서 조금 달라져요. 자, 협의, 심의 이렇게까지는 오는데 여기 이제 결정 고시가 들어갑니다. 연락 이렇게 해서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아까 우리는 기공의 협심 승공 이렇게 외웠는데 이 도시공 관리계획으로 오면서 자 기초사 일단 공청회를 이제 써볼게요. 기공의 여기는 협심 결렬 이렇게 외웠어요. 기공의 협심 승공이었는데 도시공 관리계획은 기공의 협심 결렬이다. 여기까지 외우시고 자 기초조사 볼게요. 기초조사 뭐 인구 경제 사회문화 이런 것들 다 수집하는 게 조사하는 게 기초조사 과정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세 가지죠. 그러면 여기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두 가지가 추가가 됐다 그랬죠.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인데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지적성평가 이건 꼭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재해취약성 분석 세 번째는 환경성 검토. 요 세 가지가 도시군 관리계획 할 때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요게 또 있죠. 기초조사의 내용으로,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걸 혼용해서 써요. 저기,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기초조사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리고 또는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를 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도 물어봐요. 같은 말이에요. 어쨌거나. 그러면 토지 적성 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요 세 가지가 기초조사할 때 들어가는데 요거 세 가지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생략 가능한 경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외웠냐면 도다리 12m라고 외웠어요. 일단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이따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외워두세요. 요 세 가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도달이 12m다. 도달이 12m에 해당이 되면, 이건 제가 만든 거라서. 도달이 12m에 해당되면 이 세 가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른 말로 기초조사에서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자, 그리고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나오면 도달이 12m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도달이 이제 생성 있잖아요. 거의 12m짜리인 거예요. 자, 그런 거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생략된다. 자, 이게 뭔지 있다 하고요. 두 번째, 공청회가 있는데, 공청회는 여기는 공청회가 없습니다. 공청회가 없어요.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공청회가 없습니다. 아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공청회가 꼭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공청회가 없습니다. 공청회가 없어요. 공청회가 없다. 공청회가 없다. 요것도 이제 하기 전에 이렇게 또 배를 갈라야죠. 의견 정치를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여기까지는 뭐다? 여기까지는 입안 단계다. 입안 단계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자 결정 단계다. 결정 단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하느냐? 국장 누가, 여기 입안 기출서 누가 하느냐? 여기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으로 놓으면서 이거 누가 하느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시장 군수, 여기 시장 군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아까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만 자기가 입안하고 자기가 결정한다니까 얘네들은 사실 그냥 깍두기인 거예요. 이거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빼놓고 그래서 결정권자는 크게 국장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까지만 봅니다. 얘네들만 이제 그 결정권자다라고 보고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자, 요거는 이제 입안권자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공청회는 없다. 그리고 의견 청취는 우리 여기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공청회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과정인데 여기 공청회 없다 그랬고요. 여기는 이제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과정이에요. 누가 듣는 거예요? 국장, 시도지사,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럼 협의 단계로 가면서 아까 결정권자가 국장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었죠. 협의 단계로 오면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여기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만 자기가 입안하고 여기도 물론 시장 군수가 올 수는 있어요. 시장 군수를 이제 결정권자다 볼 수는 당연히 있지만 얘는 그냥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자 입안권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얘네가 결정권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협의 단계, 협의도 나눕니다. 이렇게 협의하고 심의. 협의 단계를 거치고 이제 심의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장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급이 시도지사. 왜 이렇게 저만 더운가요? 안 더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요, 국장하고요, 심의 단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랑 협의한다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그렇죠?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누구랑 협의하는 거예요? 관계행정기관의 장. 그렇죠? 이건 지울게요. 자, 관계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협의가 끝나고 심의 단계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심의라고 하는 거는 이 국장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행정의 달인인 거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심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가겠죠. 그래서 그 지역의 토지 전문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여기서 나올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요. 그리고 심의를 거치는데 누구의 심의를 거친다는 거예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여태까지는 다 지금 국장이 아니라면 나머지 급들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이 도시군관리계획에서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 단계를 거치는데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니까 이거 거꾸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아니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아니에요. 자, 우리 이제 결정, 고시합니다. 요게 달라진 거죠, 또 여기. 그전에는 협심승공에서 승인해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아까 우리 처음에 뭘 배웠냐면 행정적 효력이 미치는 계획이라고 했어요.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결정 고시다라고 하는 거는 지형도면의 결정 고시를 말합니다. 지형도면의 결정 고시. 자, 그리고 또 하나 지형도면을 고시 결정한 날로부터 이 날부터 고시한 날부터 우리 공법에서는 다 그 다음 날이었잖아요. 효력이 미치는 게. 근데 지형도면의 결정 고시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일반 국민에게 알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시라는 말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고시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이게 말 자체가 지형도면의 고시잖아요. 지형도면의 결정 고시인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고시라고 하는 건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거니까 이때부터 당연히 지금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런 거죠. 지금 원래는 이 지역에 대해서 산지가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공원이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아까 뭐였어요? 일반 국민에게 효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도 위에 이렇게 이 지역에 이제 도로가 놓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지역에는 뭐 다른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 지도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게 지형도면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시한 날로부터 일반 국민에게 바로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쪽에 그러면 일반 국민에게 효력을 미치는 거니까 열람 기간에는 전에는 30일 이상의 제한이 있었는데 30일 이상 열람시킨다 뭐 이랬는데 이거는 열람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열람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미치니까 바로 이제 알려야 된다. 그래서 기간 제한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럼 6페이지 볼까요? 광역도시계획 6페이지 보시면 한번 그냥 눈으로 보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부터 15페이지까지인데요. 쭉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 보시면 거기 광역계획권 있죠. 지정권자 볼게요. 국장하고 도지사 6페이지요. 광역도시계획 지정권자. 광역도시계획은 지정권자가 있습니다. 국장하고 도지사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알아두기는 읽어보세요. 알아두기 읽어보시고 7페이지 가시면 수립 절차 있죠. 기초조사. 자, 거기 가에 보면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죠.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된다. 그리고 공청회, 주민하고 전문가 의견. 요거 생략 불가라 그랬죠. 생략 불가다. 거기 점 네 번째, 알아두기에서 점 네 번째 볼까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그 줄 끝에 국장이 정하거나 그 밑에 줄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역의 자치법규를 조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디귿에 보시면 의견 청취 있죠? 아까 우리 했던 거. 기공의. 자, 세 번째 의견 청취 단계입니다. 시 또는 군의회와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의견 제시 기간 30일. 요거 하나 보시고요. 자, 밑에는 뭐 수립권자 있는데, 그 원칙 예외로 나눈 건데, 보면 국장, 시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 자, 이렇게 외우세요. 광역도시 계획이죠? 첫 번째 여기 있잖아요.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이거예요.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자, 됐고요. 밑에 협의 심의. 자, 요 단계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자,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도지사는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됐습니다. 이 정도 거 넘어갔고요. 8페이지 가시면 승인, 협심승공 해서 비업에 승인 나왔죠. 승인 보시면 가번이요. 거기에, 자, 시도의사는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됐고요. 그리고 밑에 도지사가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 국장이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시장 군수, 거기 보면 1번에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에 지금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도지사가 2번에서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지 않는다. 요거 따로 하나 좀 보시고요. 자, 밑에 내려갑니다. 광역도시 계획의 조정 보시면 기억이요.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기억 볼게요.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시도의사는 자, 시도의사 공동수립 원칙인데 시도의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단독이나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수립 기준이요. 6번에 수립 기준.
기억, 니은 다 별표하시에요. 묶어놓으시고 광역도시 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국장이 정한다. 이건 뭐 기준은 언제나 국장이죠. 모든 법을 막론하고. 두 번째, 자 광역도시 계획 니은이요.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그 밑줄 그은 거. 밑에 세 번째 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지금 보면 이런 지문이 나와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광역도시 계획은 가장 큰 계획이니까 포괄적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자, 이런 표현 나와도 맞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도 맞고요. 9페이지 갈게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거기 첫 줄 끝, 두 번째 줄. 자, 첫 줄을 바꿀까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두 번째 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종합 체크하시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이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뭐 법적 성격, 비구속적 계획,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수립 변경 절차에서 동그라미 1번에 기출에서 공청에서 니은 첫 줄,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된다. 그리고 거기 보면 5년 이내 실시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요 두 가지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실시한 경우에는 요거 두 가지 생략할 수 있다. 자, 5년 하나 보시고요. 거기에 아까 우리가 요거를 하나 빼먹었죠. 수립 절차를 보시면 거기 수립권자는 특별시,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에서 시장, 군수, 군수고 시장 또는 군수고 밑에 수립 예외 지역이었죠. 자, 요거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요거 하나 좀 보세요. 요 수립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한다. 얘네가 한다라고 했는데 수립 예외 지역이 있어요. 이 수립 예외 지역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 예외 지역인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세 가지였죠?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할 것 플러스 뭡니까? 수도권에 속하냐? 두 번째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뭐예요?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량입니다. 그래서 이거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러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그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다면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과 경기를 빼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이면 인구 되게 적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글쎄 그거고요. 그거는 이제 하나 따로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거기 그 10페이지에 그 도시군 관리계획 위에 재검토 있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한다. 타당성 검토가 광역 도시 계획에는 타당성 검토가 있나요? 이거 없어요. 이거 없습니다. 그렇죠?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이거 없어요. 장기 플랜.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타당성 검토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도 타당성 검토 있겠죠. 요거는 타당성 검토 있습니다.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 뭐 10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넘어오셔서 자 법적 성격 거기 구속적 계획으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밑에 볼게요. 11페이지 가시면 위반 절차에서 기초조사 거기는 쭉 보시는데 거기 맨 밑에 볼까요? 알아두기에서 우리 거기 알아두기 첫 줄에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의 생략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기초조사에서라는 말 하나 넣으세요. 기초조사 안에 원래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조사에서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하셔서 첫 번째 이제 도달이 12m예요.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세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또는 상업지역, 사람 많은 지역이에요. 자, 동그라미 하시고. 자,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뭐였어요? 범위를 작게 정해서 그 지역을 집중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초조사에서 환경성 검토나 토지적성 평가나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는 이유는 어떠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목적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설정 어느 지역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설정한 지역 자체가 도심지에 있다면 이미 도심지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도달이 자 첫 번째 도입니다. 두 번째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경우 나왔죠. 다. 세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지정한 대상 지역이 지역 안에 나대지 면적 아무것도 없는 땅 땅이 개발하기 가장 좋겠죠. 그게 나대지인데 나대지 면적이 구역 전체 면적의 2%에 미달됐다는 거예요. 리예요 이게. 도달이 12m.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 이게 2%입니다. 2%. 2. 도달이라고 쓴 게 이게 2를 말해. 2.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구역 면적이 2%에 미달하는 경우, 자, 그리고 밑에 점 네 번째에서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대요. 도로 기반시설을 확장해줘야 일단 도로를 개발하는 건데, 그럼 여기 지금 개발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개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까지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하지 마라.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안 할 목적이라면 요 세 가지 생략할 수 없다, 생략할 수 있다, 있는 거예요. 기초조사에서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제약 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도달이 12m. 기억하세요. 요 세 가지의 경우라면, 요 세 가지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제약 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도달이 12m입니다. 자, 됐어요. 넘어가세요. 그리고 밑에 거기 3번에서 요건 또 개별 문제로 나오니까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거기 점 하나 보세요.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라면 토지 적성 평가 안 할 수 있다. 자, 요거 하나 따로 배우시고 넘어갈게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12페이지 가시면 거기 동그라미 3번이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있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는데요. 거기 의무적 청취, 요걸 좀 보세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반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해서. 자, 이게 국민을 구속하는 구속적 효력이 있는 계획이잖아요.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이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하는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바꾼대요. 그러면 이거는 국민을 구속하는 구속적 효력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라번에서 광역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내용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대해서 광역시설, 이것도 국민한테 굉장히 미치는 효력이 크잖아요. 과연 여기 이쪽에 도시가스가 지나갈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 큰 도로가 지나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이제 결정하는 것들은 국민의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방의회 의견 들으라, 의무적으로 들으라. 답안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해서 밑에 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것. 광역시설이나 기반시설이나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거기 가나다 해서 이거 외우시고요. 자, 밑에 내외, 거기 제외 있죠. 경미한 사항이나 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무적 청취 대상의 제외다. 경미한 거라면 굳이 지방의회까지 듣지 마라.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옆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 지구 단위 계획은 범위를 작게 정해서 그 지역을 집중 개발하는 건데, 그러면 이건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자, 이런 사안이라면 지방의회의 의견 듣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변경 결정하는 거,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제외 대상이다. 자, 됐고요. 13페이지 가시면, 자, 우리가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 하고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주민의 입안 제한이 있었어요. 입안 제한. 자,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B번에, 지금 디귿에, 책 중간에 디귿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의 입안 제한. 주민의 입안 제한이 있죠. 주민의 입안 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만 가능한 겁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광역도시 계획에서는 주민 입안 제한할 수 없어요. 입안 제한이라고 하는 건 이러이러한 법률을 만들어 주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첫 번째 제한 대상 외우셔야죠. A, B, C까지. 기반시설의 설치, 기지산, 주민이 올라가는 산은 기지산이라고 그랬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내가 사는 지역, 요 조그만 지역인데 요 지역 좀 개발시켜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고요. C번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그렇죠? 그리고 B번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인데, 요거는 B번하고 내용이 같은 거예요. B번하고. 그러니까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기지산. 자, 이렇게 된 거고요. 넘어갑니다.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면 라번 같은 경우도 나올 수 있죠. 라번. 요거 하나만 체크할까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한하기 위한 충족 요건. 주민이 입안 제한하는데 이 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면적이 일정한 정도 돼야 되는데,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산업유통이니까 어떤 그 생산물에 대해서 유통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면적을 요건으로 하겠죠. 그래서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 이게 보면 우리가 어떤 지역 안에 지구를 지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곧
그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는 지역이에요. 인구가 많아져. 현재는 인구가 없지만 앞으로 인구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 생산관리 지역은 현재 인구가 없어요. 그렇죠? 현재 인구가 없어요. 근데 그 계획관리 지역도 현재 인구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인구 많아질 것 같으니 이 지역에 대해서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요거는 뭐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15페이지 갈까요? 15페이지 가시면 거기 15페이지 중간에 8번에 재검토, 도시군 관리계획 하고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재검토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5년마다. 이걸 우리가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번에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됐고요. 거기 그 기득권 보호 있죠. 기득권 보호 볼게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기 전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다요. 그러면 이 자들을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수시는 3월 내 신고하고, 그렇죠? 공사 계속하라 그랬죠? 요 지문을 외워주시는 거예요. 원칙은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사 계속하라.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민한테 효력을 미치는 행정계획은 맞지만 뭐 공사를 뭐 특별히 제한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라는 겁니다. 결정에 관계없이 그냥 하라.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수시라면 우리가 아까 개도시 수입해서 용도 구역 안에 개도시 수입이 있었죠.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이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다면 이자는 기업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하시오라고 했습니다. 10번에 그 밑에 보면 지형도면의 고시 있죠. 1번 지형도면의 작성자, 이방권자. 자, 보시고 아까 이방권자 누구라고요? 국장, 도시군 관리계,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죠. 근데 거기 밑에 쓴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거 묶으면 뭐예요? 시도지사 되는 거죠. 시도지사. 자,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그 옆에 시장 군수. 그 예외, 그 아래 보면 국장하고 도지사 나왔죠. 그 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그 아래줄에 도지사. 요거 묶으면 시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시도지사. 자, 됐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늘 그 문제를 좀, 저기 문제를 23페이지까지 볼게요. 문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예. 잠깐 한 7분만 쉴까요? 예, 7분만 쉬겠습니다.